네, 오늘은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 중에 의뢰받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좀 한번 현장을 좀 가보고 있는데, 현장도 가보고 주변을 좀 둘러볼 겁니다. 주변 부동산에 가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가치가 있는지,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베테랑 중개사분에게 저희가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현장을 둘러볼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상담료를 드리세요. 그냥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어디 사주 보러 가도 기본 5만원을 주잖아요. 그래서 상담료를 드리든지, 뭐 부담스러우면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좀 사서 그렇게 성의를 표하시고, 그분의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 주십시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도 소중한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노고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5만원 별거 아니니까 3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상담료를 지급하시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반드시 해주십시오. 저는 상담료로 5만원을 드릴 겁니다. 계세요? 혹시 계시는가요? 요리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이 자치객이가. 네. 주거지역은 예, 일종 일반 주거지역. 150도 100. 안에 받았습니까? 250 보고 시세 250 보고요. 아니, 그 아래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아래, 네, 저장고가 그 2층, 그거도 있습니까? 지상에서. 이게 좀 서로 아는 관계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걔가 몇 번 두드려도 안 나오더라고. 사람 있어, 안에 푸른 케이스, 푸른 케이스 있는데 안 나와. 아마 안 나갔을 수도 있고 저쪽 저거 보면은 안 나가는데 좋은 물건도 안 나가더라네. 안 나가더라. 몇 프로가 갔는데, 그건 4차인가 그랬지. 4차에. 싸게 가서 300만 나갔다. 뭐 어쨌거나 또 계산 뭐 엉뚱하게 되고 이거 새로 지난 거 보면 또 비싸거든. 그러니까 평 도와가지고 그 옆에 물어보면 그 도와가지고 얼마 했다 그거만. 내한테는 한 사람 왔어. 한 사람. 낙찰 되면 뭐 음료수 사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시오. 예. 네. 누가 입찰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사용도 못 한다,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입찰을 한번 해볼까 하는 입장이라 판결문을 받아. 저희가 나중에 낙찰 받으면 관련 서류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낙찰 받고 나면 건물에 대한 근저당 시점보다 빠르게 이제 임차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행정 처분이 있다거나 혹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 사업승계를 안 받더라도 새로 들어와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해서 안 되는 걸 아시니까. 네, 그거는 알죠. 안 되면 신규로 하면 되는데. 네, 직원 폐업하고 네. 뭐 시설 외신 하고 신규로 하면은 일단 뭐 용도는 가능하거든요. 하나 더 알아보셔야 될 거는 네. 아마 건축 용도대로. 네,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요. 시세라든지 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바로 임장을 가야 됩니다. 그죠?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주변의 이해관계인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물건이 문제가 없는지, 주변은 어떤지, 그리고 이해관계인 당사자도 한번 만나보려는 용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이해관계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실들,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매매 물건이 아니다 보니 경매 물건에는 실제 이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을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관계인을 만나보려는 노력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파고들어서 좀 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입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권리 분석 못지않게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고 탐문해야 기본적인 정보도 얻고 시세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겁내지 마세요. 물건 보러 오는 사람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매로 이미 만천하에 공고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을 만날 때 부담스러워하거나 겁먹거나 불편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라도 이미 다녀간 사람들 꽤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물건을 보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주변 부동산하고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방문할 때는 상담료 드리시고요.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가져가셔서 정중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여쭤볼 때는 해당 매각 목적물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동산 위주로 해서 조금 오래됐다, 부동산이 좀 오래된 것 같다, 그런 부동산을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인접해서 다른 부동산 한 군데 정도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 취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부동산에 어떤 대가를 드리고 정보를 얻을 때는 앞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계시는 소장님들도 다 사람인지라 오의적으로 이렇게 다가서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정중하게 그렇게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매수자로 온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취합을 또 하시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허가 단계라든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자체 허가권자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허가권이나 사업 등록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필요할 때는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세요. 그래야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가능한 한 좀 단정하게 이렇게 있고요. 정중하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전화로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셔야 됩니다. 실제 대면하면 이런저런 문의들에 대해서 더 많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특히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 전화로 하면 답변을 아예 안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찾아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기에 반드시 여러분들 전화보다는 발품을 파시라 말씀드립니다. 지자체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뭘까요? 자, 그 다음 가볼 곳, 여러분들 근저당권자, 경매신기청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인 경우는 여러분들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내가 안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대출이 나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출이 나간 시점이 과연 현재 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지를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선순위 임차인도 그렇고 유치권이나 대항력이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도 해당 근저당권자가 대출이 나갈 당시 어땠는지, 어떤 조건부가 있었는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경매정보지에 없는 좋은 정보. 그래서 의외로 좋은 결과, 나만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면 전화보다는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응찰을 하는 응찰자임을 밝히시고 그렇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하면 전화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화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찾아가서 내가 응찰자임을 얘기를 하면 좀 더 상세하고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보 취합하셔가지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절대 앉아서 손품 팔지 마시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임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 간단히 좀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